아까 잠시 보셨지만 일본 서쪽에서 강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에까지, 그러니까 우리 동쪽 지역에까지 지진 해일이 덮쳐올 수 있습니다. 동해안은 우리 원전이 몰려있죠. 사회정책부 강세영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진 해일이 끝났다라고 이제는 봐도 되는 겁니까? 네, 혹시 더 큰 해일이 올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일단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적어도 목요일까지는 지진 해일 관련 소식에 집중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 지진이 발생하고 당분간은 같은 지역에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본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후에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2016년 일본 구마모토에서는 4월 14일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고 4월 16일에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라는 게 굉장히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최소한 3일 이상은 기다려보고 7.4에 버금가는 여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보다 더 큰 새로운 본진이 올 수도 있고. 또 지진하면 주변 단층에 에너지가 쌓여서 다른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에 있는 분들이 특히 이 지진 해일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까? 네, 그 일본과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동해안 지역인데요. 강원도와 경상도가 지진 해일이 덮칠 위험성이 큰 지역입니다. 네.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니까 강원 지역이 지진 해일의 위험이 컸습니다. 삼척시 임원항을 중심으로 강원 남부 지역에 예상되는 지진 해일 높이가 가장 높았고 속초와 강릉은 이보다 조금 낮은 해일이 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해일 높이는 경상도 남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졌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예측치니까 동해안에 계신 분들은 모두 해일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24기 중에서 18기가 바로 이 동해안 쪽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런 해일이 오면 원전은 괜찮겠습니까? 네, 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도 지진 해일이 발전소로 밀고 들어와서 전력 공급이 차단됐고 원자로가 폭발하기까지 했는데요. 네. 제가 한수원에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발전소는 모두 해수면에서 9.5m 이상에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엔 10m가 넘는 지진 해일이 밀려올 가능성은 크진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해일이 유입된다고 해도 비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 차량이 곧바로 투입된다고 합니다. 해일이 오는데 발전차가 올 수 있다고요?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진 해일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본 주변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해일은 한두 시간이 지나서 우리나라에 도착을 합니다. 이 시간 안에 언덕 같은 고지대나 3층 이상 콘크리트 건물의 가장 높은 층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해일이 한번 왔다가 사라졌다고 대피 장소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진 해일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해일이 끝난 줄 알고 내려왔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요. 지진 해일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대피 장소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 특보 소식도 계속해서 귀 기울여 드려야겠군요. 지금까지 강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